안녕하세요. 지혜 독서입니다. 이번에 읽은 책은 요나스 요나손의 샘을 할 줄 아는 까막눈이 여자입니다. 저는 요나스 요나손의 작품을 책이 아닌 영화로 먼저 만나봤습니다. 그 영화는 창문 너머 도망친 100세 노인입니다. 어리숙한 듯 하면서도 편견은 없고 열정은 가득한 무대뽀 노인의 이야기에 저게 말이 돼? 라면서도 푹 빠져 가슴 졸이다가 웃기도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다가 다시 고개를 끄덕이며 봤던 기억이 납니다. 책으로 읽어봐야지 하다가 읽지 못했는데 이번에 다른 작품으로 요나스 요나손의 작품을 읽게 된 것이 바로 이번에 읽은 샘을 할 줄 아는 까막눈이 여자입니다. 통계학적으로 말하자면 1960년대 소웨토에서 태어난 까막눈이 여자가 자라나서 어느 날 감자 트럭에서 스웨덴 국왕과 수상을 만나게 될 확률은 457억 6621만 2810분의 1이다. 이는 위에서 말한 까막눈이 여자의 계산에 의한 것이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앞장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서문은 이 소설 전체의 줄거리, 전개와도 같습니다. 1960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소웨토에서 태어난 까막눈이 여자는 그곳을 탈출해 스웨덴으로 망명을 시도하고 거기서 온갖 파란만장한 일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스웨덴 국왕과 수상까지 만나게 됩니다. 그 확률, 그 희박한 확률, 말도 안 된다고 생각되는 그 일이 일어난 확률은 457억 6621만 2810분의 1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계산은 그 일을 겪은 샘을 할 줄 아는 까막눈이 여자의 계산에 의한 것입니다. 지금 이 엄청난 계산을 해낸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리고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주인공 까막눈이 여자는 샘을 잘합니다. 그냥 할 줄 아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잘합니다. 그것은 흑인들은 그 당시 엄청난 인종차별 속에 동물보다도 못했던 취급을 받으며 살다가 단명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그것을 당연시 여기던 시절 그곳을 탈출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준 그녀의 재능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차차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찌 말하자면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대 개토의 공동변소 분뇨 수거인들은 운이 좋은 편이었다. 어쨌든 그들에겐 일자리가 있고 또 비를 피할 지붕이라도 있었으니까. 하지만 통계적으로 보자면 그들에겐 아무런 미래가 없었다. 그들 대부분은 젊은 나이에 결핵으로, 폐렴으로, 설사로, 마약으로, 알코올로 혹은 이 모든 것들이 합해져 죽었다. 당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현실이 눈에 보이시나요? 이 소설에서 표현된 당시의 상황을 좀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논베코 같은 아이들을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정도로 여기던 시대였다. 당시의 수상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 걸로 유명하다. 왜 까만 사람들이 학교에 다녀야 합니까? 기껏해야 땔감이나 물을 나르는 사람들 아닌가요? 또 다른 부분입니다. 소웨토의 80만 주민의 재산을 다 합친다 해도 동부 아프리카 백인 농부 한 명의 재산에도 미치지 못했다. 논베코는 이 소설의 주인공의 이름인데, 논베코의 어머니가 약물 중독에 시달리다가 나중에 자살을 했을 때 그 당시의 설명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무렵 많은 소웨토 주민들이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 번째는 조금씩 목숨을 끊어가는 거였고, 두 번째는 마침내 이 일에 성공한 사람들에게 마지막 경의를 표하는 일이었다. 흑인들이 그들의 삶에서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죽음을 택하는 것이었고, 아직 그 실행을 옮기지 못한 사람들은 죽음을 실행에 옮긴 사람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일, 그 두 가지가 흑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였다라는 설명입니다. 논베코는 이런 시대 속에서 다행스럽게도 분뇨 수거하는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5살 때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그녀의 수학적 능력은 분뇨통을 나르면서 무료함을 달래고자 통의 개수를 세던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재미를 느껴서 점점 더 복잡한 계산에 도전했고 스스로 수학을 터득해가며 엄청난 실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3살이 되던 해에는 그녀를 성추행하려 하던 타보라는 남자가 알고 보니 글을 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로부터 글을 배웁니다. 또 하나 타보가 논베코에게 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28개의 다이아몬드입니다. 타보는 어느 날 웬 강도들에 의해 죽음을 당하게 되고 타보에게 다이아몬드가 있다는 것을 알던 논베코가 몰래 다이아몬드를 가져갑니다. 이로써 그녀는 그녀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으로 나갈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논베코의 생일날 위생국 직원과 예산 관련 미팅을 하던 중 논베코가 숫자 계산을 더 정확하게 해내자 관리자는 논베코를 해고해버립니다. 이렇게 논베코는 자신의 생일날 직장에서 해고되었습니다. 그것도 억울하게 아는 것을 말해서 더 잘해서 해고되었습니다. 논베코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논베코는 문명 세계로 나가야겠다라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막상 떠나려 하니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다 문득 전날 신문에서 읽은 기사가 생각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행정수도인 프리토리아시에 있는 국립도서관입니다. 거기서 마음껏 책을 읽어야겠다는 포부를 갖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문학이 인도해 주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녀의 추측대로 된다면, 예상대로 된다면 이 소설은 재미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녀가 막 요하네스버그의 중심가에 도착해서 거리를 걷는 백인을 구경하고 신기한 신호등을 보고 시끄러운 소음들을 듣고 번쩍거리는 차들을 보다가 또 다른 신기한 것이 없나라고 주위를 둘러볼 때 그만 차에 치이고 맙니다. 논베코를 차로 친 사람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핵무장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엔지니어였습니다. 엔지니어는 차로 흑인을 친 이후로 재판을 받는데 논베코가 차에 치인 대가로 벌금을 다 갚을 때까지 엔지니어의 집에서 하녀로 일하게 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습니다. 차로 친 사람이 벌금을 무는 것이 아니라 차에 치인 흑인 소녀가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판사는 흑인 소녀에게 돈이 있을 리 없으므로 하녀로 근무할 수 있도록 아량을 베풉니다. 물론 논베코에게는 벌금을 내고도 남는 다이아몬드가 있었지만 그것이 들키면 더 큰 문제를 가져올 것을 생각해서 순순히 엔지니어의 집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여러 잡다한 일을 하다가 엔지니어의 계산을 도와서 핵무기 개발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됩니다. 논베코는 진짜 세계로 나가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벌어지는 일들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다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기회들이 발생하고 그 과정이 너무 어이가 없고 억울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지만 모든 것이 논베코에게는 결국 멋진 모험이 됩니다. 수많은 일들을 겪고 책 서두에 미리 예고되었던 것처럼 스웨덴 국왕을 만나기까지 합니다. 수많은 일을 겪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 소설에 나오는 내용의 10분의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등장인물들끼리 서로 얽히고 얽힌 관계가 워낙에 복잡하고 각각 인물들의 사연이 길고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는, 처해지는 계기가 워낙에 다사다난해서 감히 줄거리를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논베코는 홀예르라는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논베코의 사연이 쭉쭉쭉쭉 이어지고 또 홀예르의 사연도 그의 아버지 잉마르부터 시작해서 쭉쭉쭉쭉 내려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논베코의 이야기, 홀예르의 아버지인 잉마르의 이야기가 계속 엇갈려서 이렇게 내려가다가 나중에 논베코와 홀예르가 만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엄청 방대합니다. 논베코가 만나는 이 홀예르라는 남자는 쌍둥이 형제가 있습니다. 그는 동생이고 또 다른 쌍둥이 형이 있는데 그 형의 이름도 홀예르입니다. 어쩌다 쌍둥이들이 같은 이름을 갖게 되었는지 그 사연이 기구합니다. 무식한 신념이 얼마나 인생을 망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고 너무 걱정하느라 이것저것 계산하고 주저하느라 현재를 불안과 낙담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처해진 현재에 살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며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멋진 결과를 이뤄내는지를 보여주는 소설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 논베코는 자신의 운명을 이겨내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일까 아니면 원래 이렇게 운명되어진 삶이었을까라는 호기심을 갖게 됩니다. 온갖 역경을 이겨내고 어떤 큰 일을 이룬 사람은 자신의 운명을 이겨내고 그것을 이룬 것일까요? 아니면 원래 그렇게 운명 지어져 있던 사람일까요? 그리고 또한 까막눈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책을 읽을 수 있으니까, 글을 읽을 수 있으니까 까막눈이는 아닌데 과연 내가 까막눈인 분야는 무엇일까? 내가 눈 떠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글만 모른다고 까막눈이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리뷰한 책은 요나스 요나손의 샘을 할 줄 아는 까막눈이 여자입니다. 저는 요나스 요나손 하면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떠오릅니다. 너무 유치한 이유기는 한데 이름과 성이 비슷해서 오는 음률의 재미 때문입니다. 요나스 요나손, 베르나르 베르베르. 이 책은 스토리 위주의 책입니다. 유머와 재치가 넘쳐납니다.
주인공 여자의 입담이 대단해서 혀를 내두르게 하는 장면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책이 아주 두꺼운데 일단 시작 문장을 읽으면 멈출 수 없이 문장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 읽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금세 마지막 문장에 닿아버립니다. 여러분도 논베코 마에키의 일생을 따라가 보는 것을 추천하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지혜의 독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책은 제목 소개도 재미있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총 6부로 되어 있습니다. 1부는 4개의 장이 있고 2부도 4개의 장이 있습니다. 3부는 5개의 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4부, 5부, 6부, 7부, 그리고 에필로그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은 각각의 부가 시작될 때마다 그 앞 표지에 재미있는 글귀를 하나씩 첨부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도 놓치면 서운할 것 같아서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부의 표제글입니다. 멍청함과 천재성의 차이는 천재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익명인의 말을 담아놓고 있습니다. 천재라고 해서 뭐든지 다 잘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천재의 역량에는 천재라고 해도 갖게 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멍청함에는 정말 끝이 없습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멍청해서 벌이는 일들은 얼마나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기상천외한가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 책은 멍청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자신이 멍청이인 줄 모르는 멍청이들이 말이죠. 그들은 자신의 모순을 모르고 다른 사람의 현명함이 현명함인 줄을 모릅니다. 2부 앞장의 표제글입니다. 인간을 알면 알수록 난 더욱 개들을 사랑하게 된다. 마담 드 스타일. 저에게도 강아지가 있습니다. 강아지가 내게 속한 건지 내가 강아지에게 속한 건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하는 강아지입니다.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으로서 이 말에 깊이 공감합니다. 이 말을 보면 논베코가 얼마나 강아지보다도 못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3부의 표제글입니다. 현재란 희망의 왕국과 실망의 영토가 갈라지는 영혼의 그 부분. 엠브로스 비어스. 이 말이 너무 교묘하게 재밌는 말이고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누가 한 말인지를 봤는데 엠브로스 비어스가 한 말이더라고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다 했더니 악마의 사전을 집필한 사람입니다. 악마의 사전은 예전에 영상 어딘가에서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책이죠. 이렇게 엠브로스 비어스를 또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이 글은 끊임없이 논베코가 희망과 절망을 번갈아가며 맞닥뜨렸던 그 논베코의 상황을 잘 설명한 글입니다. 4부입니다. 삶이 반드시 순탄해야 할 필요는 없다. 그 안에 어떤 알맹이가 들어있기만 하다면. 리즈 마이트너. 저는 이 말이 정말 멋진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알맹이가 있는 삶. 논베코의 삶도 청탄하지만은 않은데 그래도 알맹이가 있기 때문에 멋진 삶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5부입니다. 내가 말하는데 상대방이 잘 듣지 않는 것 같아도 너무 화를 내지는 마. 그의 귓구멍을 막고 있는 조그만 손뭉치 하나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니까. 위니더프. 한동안 푸의 책이 마음 위로 관련으로 심리학책 관련해서 많이 유행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말이죠. 세상에 분노하고 있다면 이 글이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내 말을 안 듣는 이유는, 내 말을 안 듣는 것 같은 이유는 못 듣는 것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상대가 못 듣는 이유는 아주 사소합니다. 내가 분노하거나 슬퍼할 가치도 없을 정도로 말이죠. 6부입니다. 나는 유머 감각을 지닌 광신도는 아직껏 본 적이 없다. 아모즈 오즈. 세상은 모두 자신의 신념에 미친 광신도, 자신의 신념의 광신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생각이 전적으로 옳다는 생각에 일말의 의심이나 재고의 여지 없이, 점검 없이 그대로 삶을 끝까지 살아가죠. 자신이 가진 고정관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신이 가진 편견이 무엇인지 보기가 힘이 듭니다. 하지만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평생을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게 되죠.
삶의 생각에 조금만 더 여유를 주고 유머를 갖는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책에는 정말 자신의 신념에 미친 광신도가 등장합니다. 그의 행동은 정말 어이가 없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는 그런 모순된 상황이 벌어집니다. 마지막 7부입니다. 이 잔인한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심지어 고통마저도. 찰리 채플린. 논베코의 삶을 들어 말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하고 가장 멋진 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논베코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지만 그녀가 나이 들어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그때 지긋지긋하게 힘들었지 라고 할 수 있을 망정 내 삶에서 쓸모없는 시간이었어. 잘라버리고 싶은 시간이야 라고 말하는 순간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그 모든 시간들은 견딜만 했고 가치 있었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모든 시간들은 유일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저와 당신도 유일합니다.